자, 겉핥기 심리학 8번째 시간입니다. 상담의 실제 문제별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문제들은 다음과 같아요. 또 9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자아 개념의 수정, 비합리적 사고의 교정, 역설적 의도, 역할 연습, 본뜨기, 자기 표현 훈련, 비생산적 관념의 제거, 단계적 둔감화, 의사결정의 촉진, 이렇게 9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개념의 수정은요, 자기평가 형성을 어떤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가족과 친구, 학교, 교사들 간의 중요한 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믿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사춘기 때 타인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고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기를 겪게 되는데, 이거는 여타 어른이 되고 나서도 종종 혹은 누군가는 정말 진지하고 심오하게 고민을 하는 지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자아 존중감, 자아 정체성, 자기 평가, 자아 개념 등이 확고하다면 타인의 시선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아 개념의 수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담가는 자아 개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사고의 교정은 인간의 어떤 공포, 분노, 죄의식 등 정서 문제의 원인이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생각이라는 그 논리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 비합리적인 사고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고 있는 문제라면은 그것을 인지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 방법이나 백의 인지 치료 방법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잘못됐는지 아닌지 조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 사람도 그러니까 내담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을 비합리적 사고의 교정이라고 합니다. 역설적 의도는 공포를 느끼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무섭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섭다고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면 그 무서움, 두려움이 더 증가합니다. 반면에 이 두려움의 대상 혹은 내용, 이 증상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러니까 자신이 두려움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 두려워했던 사실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었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처럼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용과 증상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자신의 어떤 문제와 태도를 객관적으로 분리시키고 이것을 자신이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역설적 의도입니다. 역할 연습은 연극치료나 혹은 심리극, 정신치료 기법에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개인 및 집단에서의 어떤 모의 상황을 연출해서 새로운 행동 반응을 연습시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자기 행동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스스로 교정도 가능하고, 다른 상대, 다른 역할자와의 상호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해나 공감,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럴 수도 있구나까지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 내담자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의 장면을 시연하고 장면 속의 주요 역할을 정하고 행동 양식과 대화 등을 분석하고, 장면이 끝나면 이제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나 혹은 결과물, 기타 등등, 어쨌든 이 역할 연습을 하는 그 모든 것에서 관련된 토의를 또 진행을 합니다. 보통은 상담자가 주요 임무를 맡거나 혹은 내담자에게 지시 혹은 요구하는 역할을 하면서 내담자의 집중을 돕고 관찰을 합니다. 자, 다음은 본보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모방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타인의 본보기를 관찰하거나 다루도록 하여 새로운 행동을 유도하는 겁니다. 신념과 가치관, 태도 등을 학습하게 하고, 양자 간의 공통점이나 유사성이 크면 클수록 이런 본뜨기는 잘 그리고 쉽게 이루어집니다. 본뜨기를 4가지 종류로 볼 수 있는데, 묵시적 본뜨기는 의식하지 못한 채 본보기 행동을 배우는 것,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거. 예, 그게 묵시적 본뜨기고, 현시적 본뜨기는 스스로 모방하고 있음을 자각한 채 배우는 것.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본뜨기 하고 있구나, 모방하고 있구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대리적 본뜨기는 제3자를 보고 관찰하면서 저거 배워야겠다 하는 것들을 모방하고 본뜨는 겁니다. 매개물 본뜨기는 행동 자료를 보고 토의하여 유사 행동을 시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영상 매체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논문이나 혹은 책에서 읽은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행동을 보이는구나 등을 파악하고 시도하는 거죠. 자기 표현 훈련도 연극 치료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데, 심리치료나 대인 관계에서 억제된 생각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집단 상담에서 주로 이용되고, 소외감, 피해의식, 대인기피증, 대중에 대한 공포 및 이에 따른 불안과 고독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입니다. 내담자는 인간의 기본 권리가 있고 이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거고,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잘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비생산적 관념의 제거는 자신의 어떤 문제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스스로의 탓이라고 비관하고 다짐해버리는 식의 강박적인 비생산적 관념에 빠진 사람들, 그런 내담자에게 활용됩니다. 내담자가 자주 떠오르는 생각을 요청하게 하고 떠오를 때마다 신호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상담자는 예고 없이 그만이라는 말과 함께 그때마다 긍정적인 생각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혹은 들었을 때 긍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제거시키는 겁니다. 단계적 둔감화는 이 내담자가 경험한 어떤 불안 강도에 따라서, 어떤 불안한 경험의 강도에 따라서 자극 조건의 순서를 정합니다.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 내담자를 충분히 이완시키고 이완 상태에서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조금씩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자극에 대해서 둔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최종 목표에 해당되는 어떤 높은 단계의 자극에도 둔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혹은 익숙해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예외적인 훈련 방법 중에 일부러 뭐뭐 하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극한을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날 잡고 일부러 화를 낸다던가 욕을 한다던가 등의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극들을 최대치까지 한번 이끌어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극한을 찍고 나면은 컨트롤이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훈련법도 있다 라는 것까지. 마지막으로는 의사결정의 촉진입니다. 선택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자신의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자각하여 문제를 규명합니다.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해결을 위한 조건, 기술, 방안, 대안 등을 고민을 하고 이 고민한 것을 토대로 결과를 예상합니다. 방법이 되게 많겠죠. 근데 그 방법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양한 결과 속에서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나에게 이 결과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그래서 가치 판단에 의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 완벽한 선택이 될 수는 없어요. 너무나 당연스럽게도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을 거지만 이런 식의 경험을 쌓으면서 실천하고 이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좀 더 의사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혹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달려왔습니다. 이 9가지를 설명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씩 또 한 줄 정리를 해주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아 개념의 수정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 비합리적 사고의 교정은 문제의 원인이 비합리적 사고 때문임을 인지시켜주는 것.
역설적 의도는 두려움의 대상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역할 연습은 모의 장면을 시연하면서 새로운 행동 반응을 연습하는 것. 본뜨기는 타인을 관찰하거나 따라하면서 학습 혹은 수정하는 것. 자기 표현 훈련은 억제된 생각이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비생산적 관념의 제거는 비관적인 생각이나 비생산적인 관념을 제거해주는 것. 단계적 둔감화는 불안의 강도를 조절해서 둔감하게 만들어주는 것. 의사결정의 촉진은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문제별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소 글이 많고 내용이 길어서 지루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감사의 말씀 올리며 다음 시간에는 상담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